이번 순서는 STP 순서입니다. 강재영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까조 자켓을 준비했다가 입고 하면 아마 쪄줄 것 같아가지고 반팔이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공지능 AI 시대와 과연 아메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AI와 아메이, 두 번째는 아메이 마케팅 플랜과 수익 구조, 마지막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메이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사업 설명을 들어보셨겠지만 2009년에 저도 아메이 사업을 알아듣고 2010년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이제 한 15년, 16년 차 이렇게 이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알파 에듀라고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교육원을 맡고 있고, 지금은 거제에 조선 이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조선소에서 거제 안전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신규 입사자 안전교육 그리고 채용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이렇게 하니까 뭔가 왠지 좀 기술이고 앞서가고 좀 뭔가 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영화를 한 편 준비를 했어요. 원데이 세미나 편 허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한 편 준비를 했는데, 이 허라는 영화는 2013년에 미국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스파이크 존즈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직접 쓴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15년, 그러니까 한참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here. Oh. Hi. Hi. How you doing? I'm well. How's everything with you? Pretty good, actually. It's really nice to meet you. Yeah, it's nice to meet you too. Oh, what do I call you? Do you have a name? Yes. Samantha. Really? Where'd you get that name from? I gave it to myself, actually. How come? 'Cause I like the sound of it. Samantha. Like, when did you give it to yourself? Well, right when you asked me if I had a name, I thought, yeah, he's right, I do need a name. But I wanted to pick a good one, so I read a book called How to Name Your Baby, and out of 180,000 names, that's the one I like the best. Wait, you read a whole book in the second that I asked you what your name was? In 2/100ths of a second, actually. 네,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이 남자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정말 많은 시련에 힘들어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앱을 하나 깔았는데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는 앱을 깐 거죠. 깔아서 처음 이제 대화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18만 개 아이를 이름 짓는 단어들을 쭉 생각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발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만사라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물어봤죠. 얼마나 이름 짓는데 시간이 걸려서 얼마 걸렸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100분의 2초 만에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가 실제로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아이폰 카메라를 켜고 이 AI와 같이 상하이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가 막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곳에 온 내가 너무 기쁜데 이곳에 온 나의 어떤 그 감정을 음악으로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있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서 털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도에 상영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시나리오 작가는 그 내용을 적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SF AI 영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낯설입니까?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왜냐하면 2023년 말부터 해서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다 쓰고 있는 챗 GPT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지식 검색어라고 해서 내가 검색을 하면 뭐 블로그든 여러 가지들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만 했지만,
지금은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추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말 일맥요연하게 요약까지도 해주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또 다시 질문해서 또 대답을 해주는 그런 챗 GPT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즉 2013년에 만들어졌던 저 영화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현실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현재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엄청나게 빨리 발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 안면이 어떠냐, 실제로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3년 전에 출시되면서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분들의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출시되는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와 AI 이런 어떤 자료들을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여러분들의 운동습관, 식습관을 알고리즘에 넣으면 그러면 어떤 대답이 여러분들의 노화 속도, 건강 점수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9월 달에 그 김남도 교수의 2026 그 트렌드 코리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면 HQ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건강 지수라는 거죠. 예전에는 IQ, EQ, 그리고 아메에서는 NQ가 나왔는데 내년의 트렌드는 HQ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건강 상태의 점수를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해가 2026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렇게 현실화되어서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이것 또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세 쇼크라고 해서 명견말리 KBS에 2016년에 방영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 최첨단 과학과 의학기술의 만남은 우리가 꿈꾸던 120세 시대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만 하더라도 거의 9년 전, 뭐 그 약 한 10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 이때 이 영상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냐고 90세, 100세만 살아도 얼마나 우리가 장수하는 건데 120세는 있을 수 없는 나이다 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해서 새로운 신약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우리는 몇 살까지 산다? 네, 이런 어떤 미래학자나 유전학자 또는 분자 생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120살까지도 충분히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120살까지 사는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120살까지 산다. 즐거울까요? 아니면 괴로울까요?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국아미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었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장수시대 120살까지 사는데 주마가 이런 주름이죠. 주름이 이마에 가득한 상태로 120살까지 산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아미에서도 이런 더마 아키텍트라고 하는 걸 출시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벌써 쓰고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몇 살처럼 보이나요? 네, 제가 73년생이고 53시거든요. 괜찮죠? 피부 괜찮죠? 네.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진주는 보면 지금 유등축제 개천 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딸하고 단 둘이 이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딸하고 둘이서
이게 소맥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오빠와 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 예.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비우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아들하고도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에서 아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오래 산다라는 거죠. 12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연휴에 아마 여러분들 뭐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가까운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추석에 연휴를 이번처럼 뭐 한 10일, 15일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3박 4일 정도 떠난다. 그럼 준비할 게 어땠죠? 카드 하나랑, 그리고 뭐 작은 가방 하나, 신분증 하나만 챙기면 가서 렌트해서 숙소에서 자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날씨도 비슷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20일 동안 유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준비해야 될 게 어떻죠? 여권도 준비해야 되죠. 때로는 그 유럽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에 비자가 있는지 비자 신청도 미리 해야 되죠. 그리고 그곳에 숙소라든지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알아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도로 갔을 때와 유럽으로 갔을 때 비용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날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도 내가 준비하는 게 80, 90까지 살 거라고 준비한 사람과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준비하는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90부터 준비할 수 있다, 없다? 90에는 어떤 것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120세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공지능 AI 시대, 그리고 장수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의 역량들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바로 CEO의 역량, 즉 사업가의 역량,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중에 지식인사이드라고 한석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초대가 돼서 나왔냐면 고려대학교 석자 교수님 조비혁 교수님이 초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에 16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년을 공부해도 백수가 되는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몇 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 보면 한석준 아나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바로 CEO의 역량이다. 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과정을 만들고 스스로 과정을 실행하는 이런 사업가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직장인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직장인이 가져야 되는 교육으로서 감사합니다. 직장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역량의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백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미래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래 리트릿은 뭐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상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바로 미래 리트릿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앞서 살펴봤던 인공지능 AI는 이미 단순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다 예측, 추론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제미나이든 또는 챗 GPT든, 저는 또 리튼도 쓰고 있는데, 어떤 챗 GPT를 활용하더라도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예측은 해줍니다. 예측한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인공지능 AI가. 자, 여러분들 수능을 인공지능 AI가 잘 볼까요? 학생들이 잘 볼까요? 지금 AI가 수능을 더 잘 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변호사 시험이 있다면 변호사 시험을 AI가 잘 볼까요? 사람이 잘 볼까요? AI가 훨씬 더 잘 본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식, 즉 내가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국영수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만 가지고는 백수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미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창의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 소통력, 공감력, 리더십, 협업하는 능력, 이런 모든 능력들이 모두가 다 사업가의 영역이라는 거죠. 사업가의 영역.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메이는 어떤가?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우리는 뭔가라고 했을 때 아메이 기업 이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리치의 부모님인 리치의 아버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 쓰라림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직장 생활만 하지는 말아라. 반드시 자기 사업을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치와 제이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둘이서 동업을 해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의 기회를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 인형, 즉 아메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전다는, 즉 사업의 기회를 주는, 그게 아메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ABO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라는 거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메이 회사의 직원일까요? 아메이 회사의 파트너의 사업가일까요? 여러분들은 ABO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CEO의 능력들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I와 아메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메이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메이 마케팅은 또 어떤 것이고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사업, 아메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중간 유통을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리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의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 즉 35%를 소비자에게 기여한 만큼 돌려주는 시스템, 이를 우리는 아메이 마케팅이다. 즉 과거에는 공장에서 생산자가 직접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와 유통을 통해서 700원의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아메이 마케팅은 이 광고와 중간 유통을 생략해버리고 생략된 35%의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와 같은 ABO들에게 전달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걸 사업의 원천이다. 그래서 나의 소득은 어떤 것으로부터 바탕이 만들어져 있느냐, 바로 생략되어 있는 광고비와 유통마진이 우리의 수익의 근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약을 해보면 리치는 뭐라고 하느냐, 아메이 사업은, 즉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즉 교육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통 마진, 광고 마진 줄인 것을 어떻게 돌려주느냐, 즉 소득의 원천을 가지고 수익의 분배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갔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차트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 20만 점을 한 달에 쓰고 너무 좋아서 A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 달에 20만 포인트를 모아보고 6,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아보고 너무 좋아서 A, B 각각에게 알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80만 매출이 한 달에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누어 갔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0만 점은 6% 48,000원, 48,000원을 스폰서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U 이하에 나눈다. 그래서 U는 36,000원, 36,000원이 U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AB에 12,000원 빼고 나면 24,000원, 스폰서는 12,000원. 그래서 결국은 매출 순이나 선착순이 아닌 노력 순이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폰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득에는 변함이 없다. 똑같이 24,000원이다. 이것에 대한 수익 구조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아메이는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스타트,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또 누구한테 알리게 되면 알린 AB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리게 되면 소득이 더 많은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명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그 3명이 각각 20만 포인트 이상을 쓰고 여러분들이 120만 포인트, 즉 9% 이상이 된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됩니다. 5만 원 상당의 샘플 선물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9%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파트너 3분이 각각 6% 이상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400만 이상의 12%의 보너스 플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에서 한 150만 원의 월 소득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내가 400만 점을 만들어 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요 ABC 세 사람을 400만 포인트, 즉 15%가 되게 도와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1200만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SP가 됩니다. 1000만 점을 넘어가는. 그렇게 되면 올해 한 25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SP의 경험을 세 분을 천만점이 되게 도와주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월에 한 600만 원, 연으로 치면 1억 이상의 연금 소득을 만드는 그런 ABO가 된다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던 그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아메 사업이 된다고 나에게도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줘, 정보를 전달해줘, 알려줬더니 어떻게 되더라? 6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 2억 원 이상의 자산 소득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400만 점 브론즈 빌더가 되고 SP 실버 프로듀스가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핀이 성취가 되려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어째야 그 핀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들이 알린 그 파트너들이, 소비자들이 반드시 핀업을 해야, 핀을 성취를 해야 여러분들이 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나 혼자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린 그들이 브론즈 빌더 그리고 SP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핀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위닝 구조라는 거죠.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폰서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요 구조를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신다면 바로 A70에 런던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런던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아마 박수 치신 분들은 다 A70에 런던에 가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드림월드 그룹에서도 50조의 다이아몬드 핀으로 A70의 런던의 목표를 김창은, 김행수 우리 드림월드 그룹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오늘의 꼭 사업 설명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어떤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런던에 목표를 가지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섹션입니다. 아메이를 정말 여러분들 잘하고 싶습니까? 네,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목소리가 좀 더 작은데 잘하고 싶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고, 잘하는 방법이 뭘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바로 저는 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가. 지금 아마 우리 그 여성 다이아몬드 클럽의 북미팅에서도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을 넘어서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를 아마 여러분들 읽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기회에 지금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를 읽고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얘기가 정말 조용히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해도 괜찮으니까, 며칠을 고민해도 괜찮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하라고 합니다.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먼저 정해져야 된다.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 소득이 뭐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메이 하시는 모든 결과를 이루신 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는 자라는 책입니다. 작년 연말에 책이 출간이 되고 저희 아내가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최진석 교수님을 좋아하는 줄 알고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교수님이다 보니까 책을 쭉 읽었는데 너무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종교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불교 부처님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조금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한번 읽어보셔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챕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지향하는 점은 뭐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직업관계를 가져가는 그 이후에 가장 최상위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목표, 지향점은 뭐냐 보니까 행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최진석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소명의식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본인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서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명의식이 없는 자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진정 원하는 바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한 소명을 찾지 않는가? 이 책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지적인 게으름이다. 이유 없다. 유일한 하나는 게으르기 때문이다. 말은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적인 게으름에 책 하나 펴지 않고 강의 하나 듣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라고만 생각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나마 생각하는 사람은 다행인 거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지적 게으름부터 없애야 된다.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부터 찾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이 책이다라는 거죠. 어떤 책이냐면 리치 디보스의 Compassionate Capitalism, 즉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죠.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 나는 아메이 사업을 정말 어떤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책만큼은 여러분들이 필독서로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저는 꼭 읽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 책에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조 5에 보면 우리는 일이란 오직 우리를 자유, 보상, 인정, 희망으로 이끌 때만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하는 일이 자유를, 그리고 보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리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일을 그만두고 만족할 만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맞아,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라고 저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메이 사업을 하는, 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부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차트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용우라고 관점 디자이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카오톡이 처음 만들어질 때 김범수 의장과 같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에 관여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 이 김범수 의장이 끊임없이 카카오톡을 무료로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게 생기기 전에 전부 다 뭘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카카오톡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깔려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용우가 김범수 의장에게 언제 우리 이렇게 하다가 돈 언제 벌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김범수 의장이 했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용우야, 나는 지금 돈 버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습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친구야, 나는 지금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굿모닝이 더마 아키텍트가 내 소비자들의 습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드림월드 그룹 모두가 A70의 런던에 있을 거야. 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럴 거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5년 10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키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삶, 즉 활기차게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도전해서 A70에 모두 함께 와인잔 기르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